네, 매일 제가 직접 선정한 뉴스의 이면을 저만의 시각으로 탈탈 털어드리는 영의생각 시간이죠. 사실 어제는 이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 소식이 또 알려져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그런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자, 그 관련해서 제가 잠깐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1%로 3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저기 한직으로 밀려다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덕에 갑자기 기습하게의 상징이 되면서 중앙지검장이 됐고요. 검찰총장까지 되었다가 대통령이 되었던 사실이 데자뷰처럼 지금 갑자기 막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한비어천가 엄청나게 지금 뜨고 있고요. 이 호의적 기사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0년 7월에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이 핸드폰에 저장된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제스처가 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몸에 부딪혔고 한 장관은 폭행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판결이 선고되기로 했다가 즉 변론이 공판인증이 딱 종결되고 판결 선고되기로 했다가 갑자기 공판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할 때 미리 그 사실을 사전에 보고를 받고 사무실을 나서며 뭐 도망을 시도했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나서다가 이 수사팀하고 딱 맞닥뜨려졌다라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위해서 다시 공판이 재개됐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한 장관은 당시에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요. 가방까지 메고 외출해도 될 정도로 차려입은 다음에 사무실을 나서다가 정진웅 부장팀과 마주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정진웅 부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계할 수밖에 없고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혹시라도 도망치려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팩트죠. 한동훈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수수색 당시에 정진웅 부장검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을 알려졌고, 그래서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는 그냥 형법상에 있는 독직폭행이 아니라 이 특가법상의 독직폭행, 이것이 세거든요. 이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방송인 김어준 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최근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하던 정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판사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피해자와 다른 수사관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지금 그 피해자라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셨는데. 자, 어쨌든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고 판단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친정인 검찰에 솔직히 많이 서운합니다. 제가 자꾸 거짓말하고 왜곡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오해는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좀 짠해 보입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검찰은 이미 영장이 기각됐던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 또다시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물론 이거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만, 법무부에서도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전 지검장 징계 절차 수순을 지금 밟고 있죠.
이번에 지금 뭐 자기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대검은 이미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이 그러니까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 뭐 수사하고 그다음에 기소하는 것 이것과 별개로 감찰을 진행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아마도 감봉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지금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당시 김학의 출금을 막았던 이규원 검사 영웅으로 추앙받다가 갑자기 범죄자로 전락을 했죠. 관련자 모두가 처지가 매우 딱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짠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합니까?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상영의 생각이었습니다.